6번 문제. 곱셈 공식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곱셈 공식부터 외울 건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부터 이제 차례차례 내가 한번 알려줘 볼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애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곱셈 공식은 왜 외운다 그랬었죠? 곱셈 공식 왜 외우는 거였니? 빨리 풀려고, 빨리 풀려고. 우리가 곱셈 공식은 다른 게 아니라 분배 법칙을 처음과 끝을 외운 거야. 외운 것인데 이걸 외우는 이유는 빨리 풀라고. 즉 이걸 외우지 않으면 문제풀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원래는 a 더하기 b고 a 더하기 b니까 얘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줘서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 됐는데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하자니 연락 개빡쳤던 거야. 연락 개빡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처음과 끝만 나눠서 외우게 된 겁니다. 알겠니? 처음과 끝만 나눠서 외우게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느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기왕이면 외울 때 좀 스마트하게 외우면 좋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쉽게 암기식으로 알려줄 건데, 봐봐. 여기에서 똑같은데, 이렇게 똑같은데, 뭐를 할 거냐면, 이 B자리만 마이너스 B로 바꿀 거야. B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우진아,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었으니까 B제곱 자리는 뭘로 바뀌어야 되겠니? 똑같이 B제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는 B제곱인 거야. B의 제곱은 B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공식은 어떻게 했었냐면요. 여기 위에 있는 요거 둘이 빼기를 할 거예요. 위아래를 서로 뺄 거예요. 그럼 A제곱 사라지죠. B제곱 사라지죠. 가운데 있는 애만 플러스 4AB라고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A 빼기 B의 제곱을 빼는 거지. 그치? 근데 걔를 이 빼져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A-B의 제곱이라고 나온다는 거야. 자, 5가지 중에 얘가 한 가지인 거고 얘가 두 번째 거, 얘가 세 번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해주냐면요. 여기서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올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올 건데 A 자리에는 X를 넣고 B 자리에는 X분의 1을 대입할 겁니다. 너네 다 연필로 쓰면 나중에 분간 안 간다. 내가 색깔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대입을 해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A 자리에 X, B 자리에 X분의 1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B제곱 대신에 X제곱분의 1이 되고 A는 X고 B가 X분의 1이니까 그치 2라고 쓰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밑에도 똑같이 X-X분의 1의 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외우게 됩니다. 오케이, 안 어렵죠? 지금 노란색 밑줄 그은 애들이 답인 거고 알겠지? 자, 그 다음 합차 공식은 A 더하기 B, A 빼기 B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 라고 해서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이라고 했어요.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 공식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이라는 애는 너네들이 이제까지 x 플러스 a라고 외웠을 텐데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외우세요. x 빼기 a, x 빼기 b는 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x 플러스 ab. 3차 방정식도 그냥 외우세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는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x 제곱. sorry. 공간이 부족하니까 얘를 밑에다 쓰자.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x 제곱 플러스 ab, bc, ca x 마이너스 abc라고 나온다.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일단. 자,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써봐. 아래로 내리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 거는 내가 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야. 그 이유는 뭐겠어? 내가 이 시험을 너네 매일매일 본다 그랬지. 풀이를 다시 해주지 않습니다. 네. 내가 그래서 지금 에어팟 끼고 있는 거야. 이게 마이크거든. 녹화하고 있는 거야. 겁나 스마트하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제 시험 보고 나서 틀린 거는 집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고쳐오라고. 근데 답안지가 없잖아. 어떻게 풀면 돼? 보라고. 링크 보내줄 거예요. 업데이트를 내가 바로바로 칼같이는 못하고 주말에 몰아서 업데이트를 하거든? 보내줄 거예요. 그럼 너네는 개념시험 본 것들을 주말 동안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복습을 해오면 됩니다. 쟤까지 녹화가 되냐고요? 카메라 모습도 녹화가 되는데 내가 업데이트 할 때는 저거 안 보이게 자를 거예요. 자, 내가 나중에 카톡으로 링크 보내줄 거예요. 숙제 낼 때. 자, 나는 너네들의 학습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알겠죠? 응. 뭐 이거 신경 쓰이면은 내 얼굴 지워줄게. 안 나오게 할 수 있어. 응. 자, 그 다음 심화 3차식 4개라고 나왔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 가로 a 더하기 b. 책에는 다른 공식이 써 있어. 그냥 이걸로 외워. 무조건 이걸로 외워. 얘도 아까랑 똑같아 얘들아. 아까랑 똑같이 b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두 번째 공식이 나타나. a 빼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잠깐만 색깔 다른 걸로 써주는 게 너네가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a는 그대로 있는 애들이고 b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올 공식은 a 더하기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 다음 기타 하나로는 뭐가 있냐면 a 더하기 b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해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2 괄호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형태가 하나 더 나오고요. 그 다음 심화 세 가지는, 심화 세 가지라고 빼놓은 거는 너네가 학교 교과서에는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유형들을 얘기합니다. 얘가 난적입니다. 여기가 제일 길어요.
C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친구는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플러스라고 써있게 되면 얘네가 이때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가운데만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곱셈 공식 1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완벽하게 익히시면 됩니다. 참 쉽죠? 자, 앞에 있는 1번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식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차수라는 녀석은 중학생 때 배웠던 것부터 보면요. 중학생 때 차수는 뭐라고 배우냐면 문자가 곱해진 횟수로라고 배워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다라고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학생 때 개수는 문자와 곱해진 수라고 불러요. 곱해진 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동류항이라는 애는 중학생 때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배워요. 같은 항이라고 배우게 되고요.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해집니다. 기준이 생겨요. 중학교 때는 크게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좀 세세하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문자가 아니라요. 고등학교가 올라오면 기준 문자가 곱해진 횟수입니다. 곱해진 횟수를 우리가 차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개수도 똑같이 기준 문자에 곱해진 거예요. 기준 문자와 이때 중요한 게 곱해진 수가 아니야. 곱해진 것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문자여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니? 자, 동류항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기준 문자와 기준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개념들을 활용한 바로 예제가 2번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봐봐. 차수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 문제랑 똑같은 거야. 순수하게 문자가 몇 개 곱해졌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몇 개겠어요? 문자 몇? 7. x가 2개 있고 y가 3개 있고 g가 2개 있으니까 2, 3, 2가 돼서 7이 나온 거야. 개수는 말 그대로 그냥 숫자 3이라고 나와요. 이해가니? 자, 여기서 기준을 뭐라고 잡았어? x의 차수라고 불렀지. 여기에 있는 요 x가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 x가 기준이니까 단순하게 얘는 차수가 2라고 쓰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 x 제곱 빼고 나머지가 다 개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준의 의미를 알겠니? 자,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답이라고 했었어요. 나머지 부연 설명. 3번. 지수법칙 8가지를 씁시다 라고 나왔네요. 지수법칙은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1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다. 2번. a의 n제곱 나누기 a n제곱이 a의 m 빼기 n이다. 3번. a의 0제곱은 1.
1이다. 4번.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A분의 M제곱분의 1이라고 나오게 돼요. 자, 이걸 한글로 외울 때 뭐라고 외우냐면요.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라고 외우게 돼요.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A, B가 나란히 있고 M제곱이 돼 있으면요. 얘는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A의 M제곱, B의 M제곱이라고 나오게 돼요. 6번째. 6번째는 이거를 6번째로 내가 써놨었구나. A, B를 M제곱하면 얘도 똑같이 분배가 됩니다. 똑같이 분배가 돼서 A, M제곱분의 B, M제곱이라고 나오게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7번째. 자, 이게 고등학교 들어와서 배우는 건데, 사실상 원래 고2 때 배우는 거야. 근데 그냥 외워. 알았지? 사실상 고2 때 배우는 건데, 그냥 외워.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 이제 앞에 뭔가가 하나 더 붙는 거듭 제곱근을 고2 때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거듭 제곱근이 앞에 붙어 있고, 여기 안에가 제곱이 돼 있으면 얘가 A의 MM분의 N제곱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외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A의 M제곱을 N제곱 해주면 이거는 A의 MN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얘는 A의 N에다가 M제곱한 거랑 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의 공식을 중딩 때 배웠었습니다. 난 중딩 때 똑같이 이렇게 외우게 해요. 고등학교 거까지. 그 다음 4번. 4번은 나누기의 표현법인데 이걸 사실 우리가 초딩 때 배웠었어. 초딩 때. 초딩 때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얘들아 봐봐. 4 나누기 9라는 애가 있으면 4 나누기 9가 아니라 9 나누기 4라고 해봅시다. 9 나누기 4라고 하면 우리가 초딩 때 9를 안에다가 쓰고 4를 밖에다가 써서 목자리에 뭐가 와야 돼? 아니 9를 4로 나누잖아. 그래서 8, 1이 되고 이때 얘를 우리가 몫이라고 불렀고 어? 이때 얘를 나머지라고 불렀단 말이야. 기억나니?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거 다 초딩 때 배운 거야. 이거를 9는 4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었다고 배웠고 어? 초딩 때 이걸 배웠었 내가.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4분의 9라는 애는 2 더하기 4분의 1이라고 배웠었지. 이해가니? 자,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랑 매치시켜서 보면 9라는 애가 A라고 표현이 될 거고 4라는 애가 B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1번 A는 BQ 플러스 R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얘가 B였던 거고 얘가 A고 2가 Q였고 얘가 R이었으니까요. 똑같이 4가 B고 9가 A고 2는 Q였고 4는 B였고 1은 R이었으니까 두 번째 B분의 A는 Q 플러스 B분의 R이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자, 시험 볼 때는 내가 색칠해 놓은 답이라는 것만 쓰면 되는 거고 틀려서 유튜브 봐서 필기해 올 때는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게 낫겠지? 그치?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 조리제법이라는 거를 해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조리제법을 어떻게 하자 그랬었냐면 제일 먼저 그냥 방식을 외워. 알았지? 자, 이쪽 부분이 0이 되는 x의 값을 여기다 씁니다.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먼저 쓸 거예요. 뭐가 나오겠니, 정명아? 거기서 2를 이렇게 써줄 거야. 그리고서 여기에 있는 요 놈들을 여기다 쓸 건데 개수만 쓸 거야. 개수만 쓸 거야.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개수가 3, 그 다음 마이너스 4, x가 있어 없어 지금? 그렇지, 0. 그 다음 마이너스 7. 자, 그리고 맨 앞은 무조건 그냥 내려옵니다. 맨 앞은 무조건 그냥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곱하기가 돼야 돼요. 누구랑 곱한다 그랬었지? 이랑 얘랑 곱하는 거라 그랬었어. 2번. 자,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는 밖에 있는 수와 곱해준다. 곱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건데, 그럼 얘가 곱해져서 6이 나올 거예요.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밑으로 내려올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지? 두 수를 더하자. 자, 두 수를 더해줘서 2가 나오고, 또 곱해주니까 4가 되고, 두 수를 더해주니까 4가 되고, 곱해주니까 8이 되고, 더해주니까 1이 된다고요. 그러고 나면 맨 끝에 있는 여기 있는 숫자가 나머지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애들을 몫이라고 하는데 그때 맨 뒤가 숫자, 여기는 x, 여기는 x 제곱이라고 쓴다 그랬죠. 따라서 지금 몫이 x 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고 나머지가 1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니?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키포인트를 하나 알려줄 텐데 조리제법은 언제만 쓸 수 있는 거라 그랬지? 조리제법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사용합니다.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몫은 쓰기 전에 x의 개수로 나눠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지금 봐봐. 여기 앞에 개수 있어 없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x 앞에 숫자 안 써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 줘야 돼?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생략돼 있어? 1. 1로 나누면 의미 있어 없어? 그냥 그대로 그대로 쓴 거야. 만약에 여기 앞에 2가 있으면 2로 나눠줘야 되고 3이 있으면 3으로 나눠줘야 돼. 오케이?
여기 앞에 숫자가 있으면 반드시 걔로 나눈 다음에 이거 써줘야 돼요. 지금은 1이라서 안 나누고 그냥 쓴 거예요. 알겠죠? 음. 그래서 답은 쓸 때 얘네들은 당연한 거고 이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꼭. 알겠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어서 7번 문제를 봅시다.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숫자인데 얘는 조금 레벨업이 된 거예요. 좀 레벨업이 된 거예요. 7번 문제. 자, 지금 아까 배운 대로 보면 얘를 A라고 할 수 있고 얘를 B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그때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 그랬냐면 A는 B 곱하기 모 플러스 나머지라고 쓴다 그랬었어요. 이해가니?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식도 옆에 있는 방식과 똑같은 식대로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애는 3x 마이너스 6의 몫인 q에 더하기 나머지 r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근데 정명아, 지금 여기 자리를 보니까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나누는 게 아니라 3으로 묶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3을 밖으로 꺼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x-2가 q 플러스 r이라고 표현을 하게. 그러면 얘가 x-2 곱하기 3q 플러스 r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야, 그럼 봐봐라. 지금 몫이라는 자리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라는 자리에 이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B인 거고 얘가 A인 거잖아. A는 BQR 이렇게 A는 B 곱하기 모 곱하기 나머지니까 서로 완전히 거의 똑같은 모양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몫이라는 애를 3Q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라는 애를 R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이 중요한 거라서 이거를 전체를 다 써주셔야만 합니다. 자, 항등식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과 그때의 기본 풀이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항등식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어떤 게 있냐면 얘들아 제일 먼저 뭐 K의 값에 관계없이 점점점점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모든 실수 K에서 만족하는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혹은 K에 상관없이 점점점점이라고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인 K의 항등식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K의 항등식 문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항등식이라는 거는 미지수가 존재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K는 0과 곱해진다라는 거예요. 부가 설명을 하자면 K로 묶으면 K는 0과 곱해짐이라는 거야. 쉽게 이런 겁니다. KX 플러스 K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면 K로 먼저 묶어줘요. 이렇게. 오케이?
자, K는 뭐랑 곱해줘야 된다고 정명아? 그러면 X가 몇이겠어? 야, K가 누구랑 곱해져 있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Y는? 그렇게.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예제로 보통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K에 상관없이 아래 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가 하나일 때 x, y는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너네는 답을 쓸 때 여기 부분만 쓰면 돼요. 밑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써준 거야. 자, 여기까지 필기를 했으면 1번부터 8번까지 다시 한번 자, 9번 나머지 정리를 봅시다. 자, 나머지 정리란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우리가 나머지로 정리를 했을 때 왜 AX라는 애가 나누는 식인 B와 목과 나머지가 있을 때 이거일 때 우리가 나누는 식이 이 글씨가 개똥 같네. 자, 나누는 식인 bx를 0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값을 대입하는 걸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예제가 바로 밑에 있는 1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를 봅시다. 우리가 3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어떠한 나머지 목 q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었대요. 그리고요. 3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2라고 나오고 이때 나머지가 5였대요. 그랬을 때 이걸로 나눈 나머지 3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나온 이 나머지 rx를 알고 싶다라고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잘 봐봐. 우리가 쓰는 것 좀 이따 쓰고 아까 앞에 있던 이 4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4번 문제로. 여기에서 잘 보면 지금 B랑 R을 비교 한번 해봐. 여기 있는 B랑 R을 비교를 한번 해봐요. B랑 R을 비교해보면 지금 B가 크니 R이 크니? B가 크지. 즉 무슨 말이냐면 숫자일 때 B가 컸으면 문자일 때는 뭐가 크다고 봐야 될까? 아니지. 야, B가 크잖아. B가 무조건 R보다 클 건데 문자일 때는 뭐가 크다고 봐야 돼? 숫자일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숫자 크기가 컸고 문자일 때는 차수.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 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 RX라는 애가 여기에 있는 이식보다 차수가 커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작아야 돼. 얘가 지금 몇 차야? 앞에 있는 애가. QX 앞에가 1차야? 여기 몇 차야? 2차, 2차, 2차. 2차잖아, 2차. 얘가 2차니까 그럼 RX는 몇 차라는 얘기야? 그렇지. 얘는 그럼 1차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차 항은 우리가 AX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AX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었어요. 따라서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얘네 둘을 가지고 나머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를 우리가 해줄 건데, 자, 위에 있는 식은 나머지 정리하려면 x에다 뭘 대입해야 되는 거야? 아까 나머지 정 뭐라 그랬어? 나누는 식인 bx를 0으로 만든 x의 값을 대입한다 그랬죠. 여기서 bx 자리가 바로 얘네들이 bx 자리란 말이야. 그럼 각각 x에다 뭘 대입해야 되겠니? 어, 어? 1이지. 야,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랑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라니까, 우진아.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 앞에 있는 원래식을 우리가 다 fx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여기 fx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x는 1을 대입할 거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이렇게 대입을 해줬을 때 f1은 뭐라고 나와야 되고 f-1은 뭐라고 나오겠니? 그냥 여기 1자리에다 대입을 했어. 뭐가 나와야 되겠니? 자, 여기에다가 1을 대입을 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어? 여기다 1을 넣으면 5가 나와야지. 5가. 똑같이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마이너스 3. 근데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f-1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온 거고 여기다가 1, 1, 1 넣으니까 f1은 5라고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가니? 아, 승차. 자,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요식한테도 나머지 정리를 해주는 거야. 얘한테서도 나머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에다 몇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렇지.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죠. x에 1이거나 마이너스 1을 넣어준다고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1을 넣어주면 f1이라고 나오고 여기 1 넣어주면 얘 사라지죠. 여기다 1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x에다 그냥 1 넣었어. 그럼 뭐라고 이거? 아니 x에다 1 넣었다니까. r 다시 1 넣었다고. r x에다 1 넣었다니까. r 1이 돼야지 얘랑 R1이랑 똑같다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F-1이 R-1이랑 똑같아진다고. 근데 RX라는 애가 AX 플러스 B였잖아. 고로 R1은 뭐라고 나와야 돼? 그렇지. R-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고 나와야 되겠죠? 아까 F1은 뭐였어요? F-1은 F1이 5였고 F-1이 마이너스 3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얘네 둘을 연립해주면 A는 뭐라고 나오고 B는 뭐라고 나와요? B는 이 아니야. A는 뭐고 B는 뭐예요? B는 1이고 A는 4라고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RX 나머지는 답이 뭐다? 4X 플러스 1이 되는 거라고. 이해 안 가니? 자, 이거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
있습니다. 이어서 1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말이 나오면요.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수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수정리라는 건요.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거야. 나머지 정리라는 게 이렇게 덩어리가 크면은 이 안에 인수정리라는 애가 얘가 아닌데 인수정리라는 애가 쏙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똑같이 써줘요.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6이라는 애가 있고 내 머리 때문에 안 보이겠구나. 6이라는 애가 있고 6이라는 애가 있고 이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어떠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나눠 떨어지니까 없다.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q라고 나오게 될 거야. 자, 우리 방금 나머지 정리했었잖아. x에다가 뭐 대입하면 좋겠니? 그리고 그렇지. 3이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좋겠다. 3을 대입해주면 3의 4제곱 그렇지. 81 더하기 9a 더하기 3b 플러스 6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가 나온다는 얘기니? 아유, 말을 좀 해줘봐. 야, 너네 지금 어디다가 대입해서 3을 여기다 대입했다며. 그럼 3 넣으면 뭐 나와야 되냐? 왼쪽 거 넣었으면 오른쪽 거에도 넣어야지. 0이 돼야지, 0이. 그러니까 9a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87이라는 얘기고 3a 더하기 b가 3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9라고 나올 거 아니야. 자,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어떤 값이 나와야 돼? 갑자기? 아유, 여기 양쪽에 다 넣어준다니까, 우진아? 왼쪽은 뭐 나와? 왼쪽은? 그렇지. 플러스 6이고 이게 0이라는 거지? 그러면 a-b는 뭐가 돼요? 응, 아니죠. 뭐가 나요? 마이너스 7. 그럼 이제 얘네들을 연립을 해줄 거니까 a는 뭐, b는 뭐? b는 마이너스 2다. 고로 답은 오, 18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 나가면 베스트죠. 그 다음 12번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항이 4개 이상으로 길게 나옵니다.
이게 길게 나올 때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길게 나올 때는요, 제일 먼저 기준 문자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기준 문자로 잡을 건데, 기준 문자는 보통 차수가 큰 걸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해봅시다. 똑같이. 기준 문자 A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예요.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얘는 예쁘게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지. 플러스 9b제곱 마이너스 25c의 제곱. 얘는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지금 A가 있는 애들을 우선 찾아야 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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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A가 있는 녀석들로 찾아주면 A에 BC 플러스 B 더하기 C 플러스 1, BC 플러스 B 더하기 C 플러스 1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서로 똑같이 생겼네.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통인수다라고 불렀죠. 이런 거 우리가 공통인수라고 불렀었어요. 자, 공통인수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2번, 공통인수법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A 더하기 1 바로 BC 플러스 B 더하기 C 플러스 1이 돼요. 자, 여기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공통인수가 안 보이니까 상수항을 인수분해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얘기를 했었죠. 어떤 걸 보고 상수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어떤 걸 상수항이라고 한다고 했었지? 어떤 걸 상수항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지, 아니지. 방금 1번에서 풀었었잖아. 쓴 걸 봐봐, 쓴 걸 봐봐. 상수항 안 써있냐, 1번에? 안 써있나? 아, 그래. 자, 여기다가 필기를 한번 해봐. 상수항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 문자가 없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해요. 기준 문자가 없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가 없는 녀석들을 상수항이라고 부를 거야. 바로 9b제곱 마이너스 25c제곱이라는 이 친구들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지.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로 묶을 필요가 없구나, 플러스니까. 그럼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은 지금 합차 공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3b의 제곱 마이너스 5c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 돼서 3b 플러스 5c랑 3b 마이너스 5c가 나타나게 된다. 합차 공식이다. a 제곱 마이너스 6a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쪽 자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마지막으로 해줍니다. 그럼 여기 자리가 3b 플러스 5c랑 3b 마이너스 5c가 서로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a와 a가 곱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고요. 그래서 대각선 소기를 이렇게 해주면 3ab 플러스 5ac 3ab 마이너스 5ac가 나올 텐데 여기에 있는 두 개를 짝짝꿍해서 가운데 있는 애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었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뿔말을 붙여서 가운데 있는 애 만드는 거였잖아. 합차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많이 남았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얘네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마이너스 6AB를 만들겠대. 어떻게 줘야 돼? 얘네 둘을 더하거나 빼서 응? 가운데 있는 얘를 만들어야 된다잖아. 어떻게 해줘야지 마이너스 6AB가 나오겠냐고. 둘이 그냥 더하면 6AB인데? 그래. 양쪽에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자고. 응?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따라서 오는 거라 그랬지. 요게 이렇게 앞으로 전염이 돼요. 이렇게 붙여주자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답이 A 빼기 3B 마이너스 5C랑 A 빼기 3B 플러스 5C라고 답이 나온다. 라는 거지. 자, 여기서도 똑같아. 이제 3번 인수분해를 마저 해주면 돼. 자, 인수분해를 마저 해주니까 BC는 B랑 C를 곱한 형태가 나타날 거고요. 1은 1과 1이 곱한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각선 속이가 되니까 여기는 C, B가 나오고 얘네 둘을 가지고 가운데 있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둘 다 플러스면은 괜찮겠다라는 거죠. 이해가니? 자, 따라서 얘는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이 오고 맨 앞에 이제 A 플러스 1도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정리. 자, 3차식의 인수분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차식과 1차식 그리고 2차식과 상수항을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분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3차식과 상수항 그리고 2차항과 1차항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1번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거의 80% 정도 해당하고요. 나머지 얘가 20% 정도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로 3차항과 1차항을 먼저 묶어보고 안 될 때 우리가 3차항과 상수항을 묶어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먼저 묶어봅시다. 얘네들을 먼저 묶어보고 계산을 해볼 건데 얘네들을 먼저 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먼저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x로 묶어서 x제곱 빼기 1이라고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치?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요 놈이 서로 모양이 어때요? 같으니까 얘네들로 이렇게 묶어내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방금 했잖아, 방금. 네 글자, 네 글자. 그렇지, 공통인수라고 부른다 그랬지. 공통인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이제 x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돼. 그러고 나면 여기 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합차 공식이 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나오고 x 플러스 1 두 개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공간이 좀 부족하네.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얘도 풀이법 요거 다 써줘야 됩니다.
자, 요거 다 써주셔야 됩니다. 풀이법으로. 자, 그 다음 14번. 야, 길다. 블라블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전개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얘네들을 전개해줄 때 어떻게 전개를 해주게 되냐면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둘씩 짝을 지어요. 누구랑 누구랑 짝을 지어주면은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되겠니? 딱 여기까지만 풀 거야, 얘들아. 파이팅. 어떻게 하면은 같은 값이 나오겠니? 누구랑 누구랑 짝지으면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겠니? 응? 어떻게 짝을 지어야 같은 값이 나와요? 뭐라고요? 어. 그치,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값이죠. 얘네 둘이 더하면 2x가 되고 얘네 둘이 더해도 2x잖아요. 이렇게 짝을 짓고서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게 둘이 짝을 짓고 그 다음 전개를 할 거야. 짝짓기에서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x-1이랑 x 플러스 1끼리 전개를 하고 x-2랑 x 플러스 2끼리 전개를 하겠다는 거야. 요렇게. 그럼 얘가 이제 x제곱 빼기 1이 나오고요. 얘는 x제곱 빼기 4라고 나오잖아.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뭐를 해주냐면 공통 부분을 치환할 거야. 여기서 공통 부분이 누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x제곱을 a로 치환을 하자는 거예요. a로 치환을 합니다. 자, a로 치환을 해주면요. 얘가 a 빼기 1, a 빼기 4에 마이너스 40이라고 돼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 마이너스 40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6이라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a 마이너스 9 a 플러스 4라고 인수분해가 최종적으로 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대로 되돌려줍니다. 글씨 더럽게 못 써. 자, 원래대로 되돌리기를 해요. 자, 원래대로 되돌려주니까 우리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즉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4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이 합차 공식이어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5번 문제의 인수분해를 봅시다. 야, 이렇게 우리가 x 4제곱이랑 x 제곱만 나와 있는 형태를 보기차식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기차식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서 얘는 어떻게 치환을 해주냐면요. x제곱이라는 애를 a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a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9a가 아니라 9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얘랑 뒤에 있는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배우기를 완전 제곱식은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주면 x라는 애는 a라고 나올 거고 y제곱이 9니까 y는 뭐라고 나와요? 이걸 그냥 3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뿔마 3이라고 해야 돼. 제곱이 없어지면 여기 위에 있는 요 제곱이 여기 있는 제곱이 없어지면 뿔마 3이 뿔마가 붙고 그 다음 3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었는데 얘가 플러스일 때는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된다고요. 그럼 봐봐. 우진아, 얘 전개해주면 이 마이너스 15a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안 나오지. 몇 a가 나와? 전개하면. 6a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5a를 해주려면 여기다 몇을 빼줘야 돼? 21? 그렇지. 아, 정확해. 21a를 빼줘야 돼. 얘 같은 경우에 몇 a를 빼줘야 될까? 아니지.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6a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몇 a를 빼줘야 될까? 그렇지. 9a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9a를 빼줍니다. 그럼 봐봐. 이 두 숫자 중에서 마이너스 21이랑 마이너스 9 중에 제곱수는 누구예요? 제곱수는 마이너스 21이랑 9 중에 21이랑 9 중에 제곱수는 누구야? 9가 제곱수란 말이야. 9가. 요 제곱수인 애들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자, 얘는 제곱수가 아니어서 실패. 얘는 제곱수니까 가능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면 얘네들을 원래 모양대로 되돌려 줍니다. 원래 모양대로 되돌려 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돼요. 제곱 빼기 제곱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제곱 빼기 제곱은 뭐라고 불렀어요?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를 더해요. 얘를 더해주고 앞에 거 뒤에 거를 빼요. 그 다음 얘를 예쁘게 정리를 해주니까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요 노란색으로 네모칸 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다 써야지 개념시험 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됩니다. 정리. 좋아요. 자, 다음 16번 문제로 갑시다. 이번에는 대칭구조식입니다. 대칭구조식이란 건 뭐냐면요. 요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개수들이 좌우가 똑같은 거를 우리가 대칭구조라고 불러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대칭구조라고 불러요. 이게 너네가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칭구조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주냐면 x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조윤아 여기까지 이해가냐? 그냥 묶은 거야 그냥.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를 치환해 주냐면요. x 플러스 x분의 1은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요. 얘네 둘을 제곱을 해주면 t제곱이라는 친구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고 지난 시간에 이거 전개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 정명아?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아니 완전 제곱식이니까 전개하면 뭐가 나와? 봐봐 앞에 펴봐. 뭐가 나오나? 6번이었어.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1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조윤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요 2를 이렇게 이항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 t제곱이 이거였는데 그 중에 2를 왼쪽으로 이항시킨 거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앞에서 보면은 여기 자리가 2랑 2x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묶어줄 수 있냐면 2 괄호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자리는 3x제곱이랑 x제곱분의 3이 있으니까 얘는 3으로 묶어서 x제곱, 검은색으로 써야지, 3으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그리고 가운데 플러스 1이 혼자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x제곱이 있고. 그러면 아까 이게 t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 자리가 t가 될 거고, 이게 t제곱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자리가 t제곱 마이너스 2로 변해서 x제곱은 2t 플러스 3의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자리를 이제 전개를 쭉 해주면 2t 더하기 3t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라고 나오고, 여기가 x제곱. 그러면 x제곱은 3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조윤아 여기까지 이해가니? 우진이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더 해줄 거예요. 인수분해를 한번 더 해주면 3t와 t, 5와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요렇게 공간이 부족하네요. 좀 작게 쓸게. 3t와 t, 5와 1로 해주면 요렇게 연결을 해서 5t, 3t고, 가운데 있는 플러스 2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지금 이것들로 이거를 만드는 거였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붙이면 돼? 그래, 3한테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자 라고 했었잖아. 3한테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이 친구들이 x제곱과로 3t 플러스 5랑 t-1이라고 나오게 된다. 자, 그럼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t를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자, 세 번째 단계. t를 원래대로. 세 번째 단계로 t를 원래대로 되돌려줘요. 자, t를 원래대로 되돌려주니까 x제곱 괄호 3 괄호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5에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x제곱은 3x 플러스 x분의 3 더하기 5랑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제일 어려워. 너네 푸는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워. 자, 그럼 우진아, 얘 한번 봐봐봐, 얘.
얘를 보면 x가 몇 개 곱해져 있어?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한 개를 나눠줄 거고 여기에 하나를 나눠줄 거야. 하나씩 나눠주니까 얘가 x랑 3x가 x랑 곱해져서 3x 제곱, 여기 있는 얘가 x랑 곱해져서 플러스 3 플러스 5x라고 나오고 뒤에 있는 애도 x가 하나씩 곱해지니까 x제곱 더하기 1 빼기 x가 나온다고요. 요걸 이제 예쁘게 내림차수 정리를 해주면 3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3 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나오게 된다. 라는 거지. 꽤 복잡하죠? 17번 문제예요. 자, 마지막 17번 문제를 봅시다. 조리제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자, 조리제법이라는 게 뭔지는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걸 이용해서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줄 건데, 자, 조리제법이니까 일단 얘네들을 차례대로 개수만 씁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플러스 17,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써주고 여기 안에 숫자를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이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봐서 조리제법 될 때까지 찾는 건데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은 노가다가 너무 짜증나지 않니? 짜증나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찾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후보 찾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 이 후보는 어떻게 찾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에요? 2지, 2. 얘가 제일 큰 애잖아. 그리고 상수항은 6이지, 6. 그지? 마이너스 6. 자, 그러니까 얘는 2의 약수니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2의 약수여서 1이나 2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애는 6의 약수여서 1, 2, 3, 6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뿔마가 붙으니까 뿔마 1이거나 뿔마 2거나 뿔마 3이거나 뿔마 6 혹은 뿔마 2분의 1이거나 뿔마 2분의 3인 녀석들이 후보가 된다는 거야. 그럼 후보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12개. 뿔마잖아, 뿔마. 그러니까 우리는 차례대로 넣어보면 되는데 12개를 다 넣어보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꼭 나올 거야. 그럼 이 짓을 몇 번 해야 된다는 얘기야? 12번 해야. 근데 그럼 좀 빡치잖아. 일반적으로 너네들은 제일 쉬운 숫자를 넣어봐. 어떤 숫자가 제일 쉬워 보여? 뭐 예를 들어 1을 넣어봐. 1. 그러면 2, 마이너스 3, 1로 갈 때 곱해지는 거라 그랬어. 뭐 내려올 때는 더하기라 그랬다, 조윤아. 누구랑 곱해? 여기 있는 이 숫자랑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곱해서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6, 6, 빵. 야, 가능했다. 성공. 그지? 그럼 이제 얘네들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산출을 할 때 이 부분은 인풋이 어떻게 됐었어? 넣어줄 때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넣었던 거니까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대입한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야, 색칠도 해주잖아, 방금. 0이 나와야 된다고.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대입했다니까?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1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식은 뭐라고 쓸 수 있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x-1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자리는 어떻게 쓰자 그랬어? 여기는 숫자가 되는 거라 그랬고 얘가 x고 여기는 x제곱이 이렇게 차수가 하나씩 커진다 그랬지. 그래서 토탈 최종적으로 x-1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아이고 이거 쏘리 개수 다 무시하고 말했네. 그럼 토탈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6이라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난 게 아니죠.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자, 여기 x-1은 아름답게 됐고요. 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6일 때 여기에 있는 요 놈을 한 번 더 해줄 겁니다. 자, 요 놈을 한 번 더 해줄 거라서 이번엔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6을 넣어봅니다. 이번에 뭐를 넣어주면 좋을까요? 어떤 숫자 넣어주면 좋을까? 2? 마이너스 1? 그래,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6, 6, 12. 야, 이건 실패. 자, 얘는 실패. 그 다음, 몇을 넣어볼까? 다시 해보자. 1? 1은 아닐 듯. 그래, 2를 한번 넣어볼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6. 2, 2는 4. 1, 2, 2는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이것도 아니다. 마이너스 2.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래,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6. 그럼 쭉쭉쭉 내려서 얘는 2고 곱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고 곱해서 14, 3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6. 이번에 됐네. 자, 그럼 정명아, 요 마이너스 2를 보고 어떤 식이 나올 수 있어? 저기 하나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여기는 이제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고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렇지,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뒷부분은 3 곱하기 1이었고 2x 곱하기 x였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6x랑 x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7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7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둘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니까 최종적으로 얘에 대한 인수분해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2x 빼기 1과 x 빼기 3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x 플러스 2가 그대로 있고요. 그쵸?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신나게 인수분해한 게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바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답은 어떻게 돼야 돼? x-1까지 붙여서 x 플러스 2, 2x 빼기 1, x 빼기 3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조금 더 줄여야 되겠구나. 다 보이게 해주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요?